마감의 정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석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500선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에 이 선을 밑돌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0.57% 3거래일째 하락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한미반도체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왔고요. 또 LNF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적자 실적이 나왔는데 어떤 그 실적의 저점 가능성, 올해 전망은 어쨌든 흑자 전환을 하는 구조로 될 것이다. 그리고 좀 재고가 부정적인 것들이 좀 소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2,500 아래에서 매수 신호를 알려주는 중요 포인트, 느낌표, 삼성전자 개별 이슈 마무리, 바이오 1등주의 섹터로의 유동성 확산입니다. 네, 한미 반도체가 오늘 결국에는 121선 이탈을 하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을 하기는 하다가 결국에 또 하락 마감했네요. 소폭의 하락, 약보합을 기록했는데 자, 어떻게 볼까요? 매수 신호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동안 이제 제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을 잠깐 좀 짚어보면, 삼성전자의 이 개별 이슈 마무리, 이 하나로 끝내야 된다. 실적, 4분기 실적 쇼크와, 그리고 이제 블록딜 관련된 이 부분, 이거 하나를 끝내야 되는데, 건들면 안 되는 주식이 있다고 말씀 좀 드렸죠. 건들면 안 되는 주식이 누구가 있었냐면은, SK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이들 주식의 추세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HBM, 유동성 끌고 온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주식을 죽이면은 어떤 말씀을 좀 드렸죠? 2,500. 이걸 하회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최저점이 2,491, 2,500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갈등을 한 거예요. 같이 죽을래? 아니면은 같이 죽을래? 아니면 너희들 별도로 살래? 여기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2,500 한번 깨봅시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매도 자금의 이제 확산이 삼성전자로 이제 끝나지 않고 같이 죽읍시다. 우리도 매도 자금 확산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니까 2,500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T 반도체 섹터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를 죽이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2,500 한 번은 깨지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전략을 여러분한테 미리 제시를 해드렸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2,500 요 구간이 왔었을 때 그럼 반도체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수가 2,675에서 2주 동안 하락만 했어요. 올라가지 않고 계속 저점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저점이 깨졌는데 올해 저점이 높아지는 주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랑 비교를 하면 이 흐름이 더 눈에 띄는데요. 지금 매도 자금이 확산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빼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전저점을 깨거나 신저가 나오는 주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들 가운데서 신저가 나온 주식들 꽤 많아요. 2273을 깨는 주식들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3반은 오히려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요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500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더라.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바이오 쪽 관련되어서 맨 처음에 시세를 열었었던 게 누가 있었냐면은 셀트리온 그룹이 레미시마 SC와 합병 관련된 이슈로 15만 원짜리가 24만 원까지 대랠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한미 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바이오 제약에서 시총이 큰 녀석이죠.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재료는 OCI 쪽 관련된 이 합병 관련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자금이 확 커지면서 한미 사이언스까지 커졌는데 그동안 이제 안 움직였었던 게 누가 있었냐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안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73만 원 정도에서 방어해주고 그리고 이제 80만 원 터치했다가 70한 3, 4만 원 선 정도에서 받는 시도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때 이 구간에서는 돈을 빼는 구간이었다 이겁니다. 시장으로 봤었을 때. 근데 얘는 돈을 안 빼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엔비디아 이 젠슨왕 CEO가
이 AI 쪽을 가지고서 바이오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하고 바이오를 엮는 그 연결고리를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반도체와 바이오가 이렇게 보통 같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반도체가 가면 반도체가 가면은 바이오가 안 간다든지, 아니면은 바이오가 갈 때는 반도체가 안 간다든지.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경기순환 사이클과 그때 대안으로 항상 나왔었던 게 무형가치를 추종했던 바이오지압. 연결고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보통 나올 때는 보면 반도체가 가는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안 가는 식으로 갔었고, 바이오가 가는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안 가는 식으로 우리가 10년 넘게 흘러왔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AI로 엮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한 2,500 정도를 다가오면 요 부근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게 배터리였었거든요. 원래는 배터리가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배터리가 후발로 물러난 상태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누구 정도 있냐면 LNF 정도가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건데, 자, 이걸 좀 길게 한번 봅시다. 35만 원짜리가 폭락했다가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주도했다라기보다는 낙폭 만회를 시도한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은 플러스 시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반등이라기보다는 그냥 낙폭이 좀 만회 시도하는 거죠. 에코프로비엠이 그나마 괜찮은데, 반도체는 지금 신고가 돌파하다가 조정이 나오는 거고, 바이오도 신고가 돌파하다가 조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주도한다기보다는 낙폭 만회하거나 가격이 너무 싸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기 매수가 반발로 들어오는 거죠. 시장을 자주유지한다기보다는 약간 받쳐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나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가 딱 시장에서 딱 패시브 자금 정도로만 연동되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인 거고, 이런 걸 좀 고려를 해보면 우리가 2,650대도 그렇고 2,500대도 그렇고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는 그대로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부터 일단 매수가 붙어야 이제 매수 신호가 전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적어도 이격을 좁히는 시도가 나와야 반도체에 대한 이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부장 저희는 함께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반도체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선 추세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오가 판을 키워야 됩니다. 바이오가 자금을 키워줘야 돼요. 전체 시장의 자금을, 매도 자금을 잡아먹는 식으로. 그래서 셀트론과 삼바나 한미약품이 퍼져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의 이 투자 심리가 전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2,500대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 해야 된다 보는 거고요. 배터리는 어떤 역할인 거냐면 그냥 받쳐주기만 하면 돼요. 저점만 안 깨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나중에 후발로 저는 계속 살아날 수 있다 보는 거고, 그리고 이번 구간에 현대차나 기아 반등도 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2,500 부근에서는 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삼성전자의 개별 마무리, 그리고 바이오 1등주 섹터의 유동성 확산, 요 신호가 없으면 천천히 하는 거고, 요 신호가 나왔을 때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어제 적산병 이후에 오늘 1.76% 하락인데요. 따라서 아직 2,500선을 깼지만 매수의 시그널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질문하신 건가요? 예, 그러시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예를 들면 제가 내용이셨죠?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게요. 2,650에서 2,500까지 요구해서 현금을 좀 남겨놓자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최저점을 우리가 못 맞추니까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고 1차는 사는 거예요. 왜냐면 2,500이 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2번째나 3번째 이 현금을 투입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수 신호를 보면서 2번째, 3번째 자금 베팅을 해 나가는 거죠. 딱 최저점에 매수해서 돌았을 때 딱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포인트를 잘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60일 이평선에 대해서 또 위협하는 순간이었고요. 코스닥도 121선 결국에는 위협했지만 지지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과연 조정의 마무리는 언제쯤 오게 될까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스닥 S&P 500 선물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내일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